안녕하세요. 권가의 커피 특강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COE와 명품 커피란 무엇인가? 요것은 지난번에 좋은 커피란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것과 이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커피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크기가 커피 알갱이가 큰 커피. 그래서 그 커피의 크기는 스크린이라는 스테인레스로 만든 양철 구멍이 뚫려져 있는 스테인레스 그 채라고 하긴 어렵고 그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 사이즈를 재는, 그래서 20이라 그러면 한 스크린이 0.4mm, 20 스크린이면 8mm, 그래서 8mm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는 커피는 거기에 다 걸리는 건 굉장히 큰 커피고, 그걸 통과하면 0.4mm 직경이 줄어든 19 스크린, 그걸 또 통과하면 18 스크린, 17 스크린, 숫자가 낮아질수록 커피 알갱이는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14 스크린 이상만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의 이르가 짜페라고도 하고 우리는 통칭 예가 체프라고도 하는 커피는 사실은 이 스크린 사이즈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커피콩 크기가 들쭉날쭉이죠. 이 야생 커피를 갖고서 파는 곳은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진다. 특히나 아프리카 같이, 중남미는 그래도 아프리카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도 잘 사는 나라니까 커피 재배도 되게 과학화되어 있고 기계화되어 있는데,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당치에 그냥 뭐 형편이 아니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맛있는 커피들인데 저는 특히 이디오피아 커피를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 관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은 커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사실 제게는 있습니다. 뭐 사이즈가 엉망진창이니까요. 뭐 10 사는 거사하고 10도 안 되는 거서부터 뭐 10 한 3, 4, 5 정도 되는 것부터 막 섞여 있습니다. 그냥 한 부대에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너무너무 맛있는 커피인데 나라가 아주 그냥 그 모양 그꼴로 너무 못 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주요 수입원인 커피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케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죠. 케냐는 아예 그 길에서 커피나무 가지만 꺾어도 중형을 당할 정도로, 그래도 케냐는 이디오피아보다는 훨씬 형편이 난 나라라서 그래도 가보면 뭐 엄청 가난한 나라인데 그래도 이디오피아만큼 커피를 관리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케냐 AA, 케냐 A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린 사이즈도 관리하고 이제 그렇게 가죠. 이디오피아는 뭐 G1, G2,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에서 관리합니다만 그 당최 그 관리 수준이 너무 낮아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의 알갱이는 크면 좋은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고지대 커피일수록 좋은 거다. 고지대 커피가 좋은 이유는 하나인데,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면 커피의 생육이 자라는 게 굉장히 더디게 되고, 더디게 되면 커피가 늦게 자라는 대신에 안으로 밀도감이 커져서 단단한 커피가 돼서 굉장히 맛이 응축된 맛있는 커피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이 고지대 커피의 고지대 기준은 보통 1000m 정도를 잡는데, 그럼 우리나라 지금 한라산이 1200m인가요? 그 1000m는 거기서 어떻게 커피를 생산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뭐 시작서부터가 1000m인 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700m, 800m부터 시작하는 데들이 많아서 뭐 그다지 커피 그 산지가 엄청 올라가야 되는 뭐 한라산 정상까지 가야 커피 산지가 나오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케냐나 이디오피아의 마라톤 선수들이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거기서 달리기 한 사람들이 심폐 기능이 좋아서 우리 소위 말해서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라톤 할 때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서
함께 지치지 않게 달려주는, 그리고 어떤 속도로 보조를 맞춰서 달릴 것인가, 이런 거라는 페이스메이커로도 이디오피아나 케냐 등의 아프리카 선수들이 많고,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는 선수들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선수들이 많은 게 해발 고도가 원래 높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예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심폐 기능이 좋아서 이제 그런 마라톤 같은데 굉장히 이제 유리한 그런 일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조건을 본다. 커피 사이즈가 어떠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지가 얼마나 그 고지대냐, 1000m 이상이냐 아니면 그 밑에 저지대냐, 이걸로 기준 삼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COE 말씀드리겠습니다. COE는 뭐의 약자냐면 커브 오브 엑설런스의 약자입니다. 커피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COE를 엽니다. 처음 열린 COE가 몇 년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니카라과에서 COE, 과테말라 COE, 볼리비아 COE, 콜롬비아 COE, 브라질 COE, 이런 식으로 커피 경진대회를 엽니다. 커피 업계에서 종사하는 그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심판관이 구성이 돼서 이 커피 경진대회를 여는데 그냥 막 열지는 않습니다. 뭐 지명도 있는 심판관이라고 마음대로 매기는 건 아니고요. 이 심판관으로 선정이 되면 그 심판을 하기 전에, 본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와서 이제 일정한 커피를 로스팅하고, 그 커피 로스팅하는 거는 출품될 커피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통 보면 중간 정도, 우리 중배전이라고 하는데 중배전으로 로스팅해서 자기네들끼리 테이스팅이라고 하는데, 우리 커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커피에서는 커핑 곧 테이스팅입니다.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스팅도 커핑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드리고요. 이 커브 오브 엑설런스는 심판관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이 테이스팅을 하는데 요 맛, 지금 요런 신맛이 나죠? 요 신맛은 우리 점수로 몇 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느껴지는 요 스모키한, 뭔가 이 훈제한 느낌의 이 맛이 나죠? 그러니까 요 맛은 우리가 좋은 맛으로 분류하겠습니다. 혹은 나쁜 맛으로 분류하겠습니다. 해서 각자 그 향미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관들이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 커브 오브 엑설런스에서 심판관의 평균 80점 이상을 받으면 소위 말하는 스페셜티 커피가 되는 겁니다. 스페셜티 커피.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 하면 뭐 특별한 커피다, 뭐 아주 뭐 독특하게 재배한 커피다, 여러 뜻이 있지만 사실은 커피에서의 스페셜티 커피라는 건 함부로 막 갖다 쓰는 건 아니고요. 이 커브 오브 엑설런스에서 80점 이상을 받거나, 그 다음에 미국 커피 경진대회에서 또 특정 점수 이상을 받거나 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브 오브 엑설런스, 이 COE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서 높은 점수를 획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농부들로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로또에 당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생산하는 양이 한 1톤 정도를 생산한다고 보시자고요. 한 1000kg 정도를 생산을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커피 가격이 1kg당 이 커브 오브 엑설런스에 나와서 스페셜티 커피로, 혹은 1등, 2등, 3등 뭐 어쨌거나 스페셜티 커피로 선정되기 전에는 뭐 1kg당 예를 들어 10,000원을, 보통 10,000원도 안 되지만요, 어쨌거나 한 1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치면 1톤이면 1,000,000원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80점 이상을 받아서 스페셜티 커피가 됐다. 그러면 갑자기 가격이 10배로 뛰는 겁니다. 1,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갑자기 1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등을 했다. 그러면 막 20배, 30배 막 이렇게 뛰어버립니다. 그러면 1,000,000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2억, 3억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농부들로서는 이 커브 오브 엑설런스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서 스페셜티 커피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이 커피 맛에, 사실 농작물이라는 건 열심히 재배하고 잘 가꾸고 또 딴 커피 체리를 어떤 식으로 가장 적절하게 후가공 처리를 하느냐,
뭐 물에 넣어서 발효를 하느냐, 또 아니면 그냥 아예 그 햇빛에서 그냥 바로 거기서 발효를 하느냐, 체리를 벗기고 발효를 할 거냐, 수확은 언제 할 거냐, 아니면 체리를 벗기지 않고 발효를 할 거냐, 그럼 그 발효에서 나는 그 악취는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많은 가공 처리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커피 농부들이 열심히 그것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컵 오브 엑설런스 COE 때문에 사실은 농부들에게 있어서도 로또에 맞을 수 있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도 됐지만, 또 더 큰 이 커피 업계에 기여한 건 뭐냐면 커피 맛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뭐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커피 맛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이 COE가 아주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면 이게 장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COE 때문에 또 되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큰 단점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이 COE 대회가 나오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맛있는 달콤, 새콤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맛이 과일향도 나고 견과류향도 나고 아주 맛이 풍부한 커피만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COE가 되면서 커피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되면서, 퀄리티가 상승이 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퀄리티가 상승이 됐으니까 따라온 현상이 뭐냐면 커피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싸게 마시던 커피가 맛은 더 좋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싸게 마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커피라는 거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맛은 쓴맛입니다. 커피가 쓴맛을 이룬다면 그건 커피가 아닙니다. 일본에 바하 커피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하 커피 그룹에 다구치 마모루라는 회장이 있는데, 그 다구치 마모루라는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커피의 본질적인 맛은 쓴맛이다. 새콤달콤한 커피를 찾으려면, 그걸 먹으려면 차라리 과일 주스를 먹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100% 옳다는 아니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커피의 본질적인 맛은 쓴맛이거든요. 맛없는 쓴맛이 아니라 좋은 쓴맛을 계속 향상시키는 건데, 이 컵 오브 엑설런스 때문에 달콤한 커피, 뭐 신맛이 강한 커피, 그리고 과일향이 많은 커피,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그 추세로 넘어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 중간에 손님이 잠깐 오셔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컵 오브 엑설런스가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커피의 본래의 본질적인 쓴맛이, 그것도 좋은 쓴맛이죠. 그쪽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좀 너무 이렇게 새콤달콤하고 그냥 맛이 입맛에 그냥 착착 달라붙는 쪽으로 좀 커피의 전체적인 그 트렌드가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영향도 있다. 좋게 보면 좋은 거지만 또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명품 커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COE에서는 또 커피 그 조건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명품 커피란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3대 명품 커피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굉장히 비싼 커피죠.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는 그 커머셜 커피의 10배 이상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이라는, 그러니까 이 명품 커피란 건 뭐냐면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그 브랜드 파워로 그 커피의 고급성을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명품 커피라고 합니다.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이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하와이안 코나가 있습니다. 하와이안 코나. 이것도 그냥 저희가 명품 커피로 분류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코피 루악이라고 있습니다.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은 뭐 자마이카 산이고요. 하와이안 코나는 당연히 하와이 산이고, 코피 루악은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커피인데, 이 코피라는 뜻이 이게 이제 커피라는 거고요. 커피. 루악이 사양 고양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양 고양이가 새콤달콤한 커피 체리를 먹고 그 단단한 그 커피 씨앗, 우리가 커피를 할 때 쓰는 것이 그 씨앗이죠. 그 커피 씨앗은 소화하지 못하고 배설을 해서 그 배설물에서 소화 안 된 그 커피를 갖고 만든 커피가 코피 루악이라는 커피입니다. 무지무지 비쌉니다. 이 커피는 근데 기본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사양 고양이가 커피 체리를 먹고 그 소화 안 된 그 똥에서 그 커피 씨앗을 추출한 게 1년 내내 다 모은들 뭐 몇백 킬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들은 말로는 한 40kg 정도라 그러는데, 이제 그 오리지널 천연 코피 루악은 왕족들만 다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는 이 코피 루악이 인기가 있어지면서 뭐 오소리, 너구리, 뭐 고양이, 뭐 벨로무 그냥 포유류를 다 철장 안에다가 가두고 그냥 하루 종일 커피 체리만 먹여갖고 이 커피 씨앗을 배설하게 하는 동물학대 논란도 있어서 저는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가짜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진짜 코피 루악을 이렇게 로스팅한 제 경험 말씀드려보면 정말로 이게 똥냄새가 납니다. 다 세척을 했을 텐데도 제가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향도 똥냄새가 나는 것 같고 전 영 찝찝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코피 루악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명품 커피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 4대 커피, 5대 커피 들어가면 뭐 예멘 모카 마타리 뭐 이렇게 해서 좀 확산이 됩니다. 제가 이 컵 오브 엑설런스와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커피가 있는데, 그게 이게 파나마의 게이샤라는 품종의 커피가 있거든요. 거기서 에스메랄다 농장의 커피와 관련된 건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출의 대분류 들어가고, 내일 다음 시간에 그 파나마의 게이샤 에스메랄다 농장의 커피 얘기 잠깐 드리고, 그리고 추출의 대분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은요, 대분류와 소분류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추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추출의 분류에 대해서 추출과 관련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몇 강이 뒤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추출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출이라는 것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를 탁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의 대분류는요,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수용성 추출법. 수용성이 뭐죠? 물이라는 용매를 이용해서 우리가 녹이고자 하는 대상에서 물에 녹는 성분만 추출하는 것이 수용성 추출입니다. 워터 솔루셔블 맞을 겁니다. 그렇죠? 워터 솔루어블. 이 수용성 추출법이 있고, 그리고 지용성 추출법과 수용성 추출법이 합쳐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이라는 용매제는 물인데, 이 물이라는 용매제를 이용해서 커피에 있는 성분 가운데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만 추출하는 추출법이 있고요. 용매제는 물이 똑같은데 기계장치를 이용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물이라는 용매제를 이용해서 커피에 있는 성분 가운데
기름에 녹는 성분인 지용성 성분도 추출하고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도 당연히 추출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추출하는 추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수용성 추출법과 지용성 추출법 앤드 수용성 추출법, 이 두 가지를 다 추출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추출의 대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추출법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추출의 대분류를 넘어서서 추출의 소분류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커피 특강을 이 무료 강좌로 이렇게 올리는 거를 제가 한 5강 정도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정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올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